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주차 화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알려드린 카페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라기보다 한번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공지사항은 이 클래스하고 이 카페에 동시에 올릴 거고요. 그냥 사소한 뭐 학습 자료 같은 것은 이 카페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카페에서 화학이라는 요 게시판만 참고하면 돼요. 여기 보면 지난주에 출결 사항은 모두 참석했으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때 얘기하기로 매달 첫 주에 줌으로 수업한다 그랬죠. 이제 10월 달만은 첫째 주가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바쁘니까 실시간을 하지 않고 한 주 미뤄서 10월 8일 날 하고 나머지들은 다 10월, 11월, 12월, 10월 하나 밀리고 첫 주에 줌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동영상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좀 직접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잘 이제 메모해 놨다가 이때에 이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강의에서 사용되는 PPT 파일을 첨부 파일로 올려놨고 실험실 사용 수칙도 같이 올려놨거든요. 이제 원래 이 과목이 실험도 같이 하면서 실험실에서 하는 강의였는데 학교 방침이 학기 첫 시간에 실험실 사용 수칙을 확실하게 알려줘라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다 이렇게 벽에 걸린 거를 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사진으로 대신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벽에 걸려 있는 사진 그 수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직접 해당되는 거는 많지 않은데 하여튼 방침이니까 한번 그냥 시간 있을 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수칙 내용이 실험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침식을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실험실에서는 원칙적으로 하고 빈칸을 두 글자를 딱 놔두고 뭐뭐를 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른 거 쓰지 말고 침식 이 두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침식이라는 거는 뭐 자고 먹는 거죠. 실험실 안에서 먹고 자는 거를 할 수 없다. 특별히 실험실이 화학 실험실인 경우에 이제 유독한 그 화합물들의 증기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를 이제 신경 안 쓰고 먹다가는 그런 기체들을 같이 이제 빵 같은 데 흡수가 돼서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울교대 실험실에서는 그런 화합물이 없으니까 먹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원칙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뭐 시간이 되면 매주마다 그날 배운 내용이나 과제나 이런 것들을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관련된 한 가지 정보를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히스티의 과학 향기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메인 페이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웹사이트가 과학향기 메인 페이지예요. 얘를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가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소식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 되면서 실려 있는데, 이거는 생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소주제별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학 실험이라고 해서 이제 누르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이 또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옛날에 많이 올려졌다가 최근에는 새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 자료들이 있는데, 최근의 자료들은 주로 이제 시사와 관련된 과학 칼럼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시사성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칼럼을 매주마다 메일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 메일로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통이 화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메일링 구독 신청하기라고 해서 요 우편 엽서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면서 이제 그 신청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약간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빨리 뜨지 않네요. 우선은 뭐 좀 기다려 볼까요? 자, 그래서 메일링 구독 신청, 그래서 여기 이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체크하고 자기의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신청하기 하면은 이제 자기 이메일이 그쪽 주소록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주 이제 과학 스토리를 2회 보낸다고 했는데, 올해 3월부터 1회만 와요. 월요일만. 매주 월요일에 이메일이 이 과학향기 쪽에서 오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올 때마다 제목이라도 이렇게 보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면 클릭해서 컬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설날에 대체 과제를 할 때 이메일 온 거 중에서 뭐 이렇게 내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이메일을 신청을 해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이게 싫으면 그 거부하는 것도 클릭해서 이제 구독 중지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뭐 다시 중지할 수 있어서 스팸 메일도 아니고 이번 학기 동안은 메일을 받아보는 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목요일부터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메일 내용 중에서 뭐 써라 그러면 그때 가입해가지고는 늦잖아요. 미리 좀 신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이 정도로 하고, 계산기를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여러분이 가진 그 폰에 계산기가 있고, 그 폰을 가로 모드로 하면 공학용 계산기가 돼요. 그래서 과학 과목에서 나오는 어떤 계산 문제를 풀 때에는 사지 연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나 로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엔 다 샀지만 요즘은 살 필요가 없으니까 어플을 깔면 됩니다. 근데 그 폰에 깔려있는 어플을 두 가지만 일단 소개를 해줄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기준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아이폰은 아니고.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사이언티픽 캘큘레이터
이렇게 치면은 뭐가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 하이퍼 사이언티픽 캘큘레이터. 요 앞에 이 글자가 똑같이 오는데 앞에 하이퍼가 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추천하는 계산기고, 두 번째는 CALC 캘큘레이터 비즈니스 캐시오 990. 뭐 이거 다 안 쳐도 사실은 되긴 되는데, 이렇게 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무료 과학 계산기 ES 플러스 591. 두 개의 계산기는 분수 표시로 가능하고, 그냥 그 파이나 어떤 상수들이 있을 때 그 상수를 이용해서도 답이 가능하고, 계산 능력도 상당히 좋거든요. 나중에 좀 복잡한 계산을 할 때 계산기가 필요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용하다가 학기가 끝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거해도 됩니다. 유용한 정보, 과학향기 이메일 받아보는 거하고 계산기 앱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우리 교과서로 치면은 1장의 전반부가 됩니다. 1장의 전반부. 지난 시간에 알려줬죠.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그림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실어놨는데, 그 그림이 있는 곳에는 화살표 아이콘을 붙여놨다는 거고요. 특별히 일반학 책을 하나라도 이렇게 저장하고 싶은 사람은 이 강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들이 있는 책이니까 오픈스탁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openstack.org. 전에 얘기했는데 주제에서 과학을 선택하고 두 번째 줄에 케미스트리 세컨드 에디션 두 개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PDF 그러면 그 책 한 권이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로 들어와서 화면에 이렇게 띄워요. 이거는 이제 몇 분 동안 클릭을 안 하면 이제 없어지는데 사용 중에는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얘를 이제 여기 저장하고 클릭을 하면 그 하드디스크나 원하는 데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저장을 했다가 어떤 그 용어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가끔 등장을 하면 여러분이 이거 찾아가서 컨트롤 F 눌러갖고 용어를 검색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 참고로 얘기하고요. 우리 교재의 1장은 원자와 원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 주제별로 원자론, 원자의 구조, 현대 원자론, 주기율표,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중에 크게 금속과 비금속과 중금속으로 구분을 짓는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원자로는 이제 현대 물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그냥 화면만 보여주고 쭉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정도 중간쯤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될 때까지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원자론이었죠. 원자론. 돌턴이란 사람이 원자론을 제시를 했는데 원자론의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각 원소는 원자라는 매우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같은 원소는 같은 질량과 같은 성질, 같은 원자로 되어 있고 질량과 성질이 같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도 다르다. 이 빨간 괄호 안에 빨간 글씨는 이제 현대에 와서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번 내용은 약간 고쳐져야 된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동위 원소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단지 결합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으면서 이게 원자들 주고받는 일만 생기지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질량이 보존된다는 얘기겠죠.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반응을 할 때에 그 원자가 그대로 존재할 테니까 질량이 유지된다. 배열만 바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든다. 화합물이란 뜻이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을 했을 때 화합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산소라는 것도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산소 분자를 이루고 염화수소 그러면은 H와 Cl이 만나서 분자를 이루는데 얘는 같은 원자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원소라고만 얘기를 하지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화합물은 반드시 서로 다른 원자 또는 원소, 서로 다른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 원자론은 상당히 잘 들어맞죠. 요즘에도 원자론을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더니 어떻게 해서 원자론을 제시하게 됐을까 하는 그 동기가 아래에 있는 몇 가지 실험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는 이제 측량하는 도구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성적인 화학이 많이 발달을 했죠. 정성적 성질을 측정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측정 도구와 이제 장비들이 나오면서 정량적인 실험이 가능해졌어요. 네, 양을 잰다는 거죠. 주로 이제 질량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관찰이 이제 막 가능해지면서 나온 세 가지 법칙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발표된 연도 순서대로 지금 적힌 건데, 배수 비례의 법칙.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기체 반응의 법칙도 원자론하고 관련이 있는데 일단 이 달턴이 원자론을 제시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법칙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나오게 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뭐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 배수 비례의 법칙이 뭐냐, 요 정도 누구냐까지는 모르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에서 적용이 되는 법칙이에요.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에서 각 원소의 질량비는 언제나 일정하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니까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 샘플을 여기저기서 막 가져올 수 있어요. 똑같은 화합물인데 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 보고 샘플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A라는 그 샘플에서는 탄소가 14.82 단위는 g이라고 합시다. 수소는 2.78. B라는 화합물은 22.33. 수소는 4.19. C라는 화합물은 또 얼마?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얘네들의 B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수소를 우리가 1로 놔보면, 그러니까 이제 분수를 우리가 계산기라 그러면 2.78분의 14.82 하겠죠. 그러면은 5.33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4.19분의 22.33 그러면은 5.33이 나옵니다. 약간 반올림을 하지 않으면 조금은 다르겠지만 나머지들도 똑같은 화합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화합물이라는 거는 탄소 대 수소는 언제나 5.33 대 1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하면은 수소와 산소잖아요. H와 H2O에서 H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얼음이건 수증기건 물이건 액체물이건 다 약 1대 8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원자로는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그 개수의 비가 일정하다면 질량비도 일정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굳이 뭐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화학 반응에서라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화학이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다. 질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배수 비례 법칙이죠. 배수 비례 법칙은 이제 문장으로 쓰려면 상당히 좀 긴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해서 또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시작이 돼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해서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에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간단한 정수비이다. 예를 들자면 이제 탄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겠죠. 그래서 어떤 A라는 물질, 다른 물질이에요. B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A라는 물질에서 일정 성분비니까 뭐 C 대 O는 얼마 나올 것이고, B라는 물질에서 C 대 O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이 C를 1로 고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5를 1로 고정할 수도 있겠죠. 뭐 별 대 1 이어지는 상황으로, 그러면은 세모 대 1 이렇게, 여기는 산소를 일정량, 여기는 탄소를 일정량, 탄소가 앞에 있으니까, 그때 얘네들이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 얘네들이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책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어떤 이제 화합물 중에 C하고 O가 있는데, A라는 화합물은 C가 g으로 4.27, O가 5.69g이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B라는 그 화합물은 여기가 5.19g, 이쪽이 13.84g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를 일정하게 할까요? 탄소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 얘를 1로 잡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4.27분의 5.69 하겠죠. 이 경우에도 5.19분의 13.84 이렇게 해보면 이쪽에서는 1.33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2.67이 나와요. 이 상황이죠. 이쪽 상황은. 네. 탄소를 1로 했을 때 2 대 5가 1 대 1.34. 여기서는 1 대 2.6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탄소 일정량에 결합한 산소의 비가 간단하게 1 대 2죠. 반올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 원소 일정량에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 비는 간단한 정수비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과 배수 비례의 법칙이 왜 성립할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 정도는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가장 기본 입자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다르면 질량도 다르다. 나머지 이하 아까 설명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일정 성분비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질량 보존도 유지될 수밖에 없고 배수 비례의 법칙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론이 이렇게 돼 있고 교재를 하나 넘기면 원자의 구조라고 해서 원자라는 거는 중심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다. 이제 어떤 원자가 있으면 이 핵이라는 게 이렇게 중심에 아주 작은 높이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들이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개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걸 이제 하나의 원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달턴의 원자론에서는 이 덩어리만 생각을 한 거죠. 원자라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근데 이제 원자를 또 쪼개보면, 그 달턴은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자를 또 쪼개보면 핵과 전자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이제 원자 그러면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그러면은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핵을 이루는 물질이고 전자는 핵의 외부에 적당한 분포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일정한 원궤도를 이제 만들면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적당한 공간에 어떤 확률을 가지면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궤도라고 했다가 지금은 오비탈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는 전부 이제 입자들인데, 이 질량을 표준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면 10의 마이너스 뭐 몇 승이냐? 10의 마이너스 27승인가? 이 정도 되니까 너무 작아서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 질량으로 새로운 질량 단위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자 질량 단위라고 AMU라는 앞자를 따서 붙이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원자 질량 단위로 검색을 해보세요. 원자 질량 단위는 탄소 원자 12짜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양성자는 1.00728, 중성자는 1.00867, 전자는 0.00055. 이게 자세하게 안 적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적고 싶다. 그러면은 1.0, 1.0, 0.0. 어차피 000은 뭐 있으나 마나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다고 해도 얘는 1이야. 1.0이니까 얘도 1이고 결국은 이제 자연수로만 표시가 되겠지. 얘는 0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하나의 질량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전자는 0이라는 값. 완전히 0은 아니지만 그 유효 숫자 범위 내에서 근사값에 묻혀버리니까 오차에 묻혀버리니까 0이라고 할 수 있고 얘네들은 또 전하를 띠고 있는데 양성자는 양이라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또 중성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이에요. 이건 전하가 없어요. 전자는 이제 양성자와 상대되는 입자이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 전하의 량도 우리가 이제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이 양성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니까 너무 숫자가 작죠. 19승. 그래서 그냥 이것도 상대적으로 전자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상대 전하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에서는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동하거나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입자들의 전하량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은 음전하가 나가니까 플러스 전하가 되고 들어오면 마이너스 전하가 되고 그래서 상대 전하량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기율표와 관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소라고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을 때 이제 아무 얘기 없으면 이제 산소라는 원소가 원소 기호가 5인데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 전자가 8개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8개, 9개, 8개짜리가 있어요. 일단 어떤 원소가 정해지면 양성자의 개수는 고정이에요. 고정.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양성자가 8개인 것을 산소라고 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탄소라 그러면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 전자가 6개 있을 수가 있고 양성자가 6개, 어차피 탄소라 그러면 양성자 개수가 6개짜리를 말하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7개, 6개.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원소마다 고정되어 있는 거고, 중성자의 개수는 그때그때 원자들마다 다를 수가 있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질량을 얘기할 때 양성자 질량이 1이고 중성자 질량이 1이고 전자 질량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있는 산소의 질량은 16이죠. 8 더하기 8이니까. 아래에 있는 산소 혼자의 질량은 17이에요. 여기도 밑에 있는 거는 12, 더 밑에 있는 거는 13. 이런 식으로 질량을 계산하려면 뭐만 계산하면 되느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하면 된다. 우리는 그걸 그냥 질량 수라고 해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라고 해서 요거는 양성자의 수를 원자 번호라고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양성자는 하나가 플러스 1이니까 핵의 양전하량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원자 번호가 이제 이 원소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어떤 원소를 산소라고 하느냐, 어떤 원소를 탄소라고 하느냐, 이게 다 양성자의 개수로부터 온다. 8개짜리는 산소, 6개짜리는 탄소. 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원소들은 양성자가 1개부터, 1개를 소소라고 그러죠. 1개부터 2개, 3개, 4개, 5개 해서 현재 114개까지 있는 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부터 114번까지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이 양성자의 개수, 그러니까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이제 주기율표라고 해요. 예전에 이제 이런 구조가 밝혀지기 전에는 질량이 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1, 2, 3번 나타냈는데 번호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나열을 했는데 이제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질량보다는 양성자의 개수가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뭐이 정도가 이제 원자의 구조가 되겠고, 이제 이 동위 원소의 표시에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원소 기호를 쓰고 좌측 아래에다가는 양성자의 수라고 해서 원자 번호를 쓰는 거예요. 우측이 아니라 좌측 상단에는 질량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위 원소는 양성자가 몇 개냐? 17번이니까 17개죠. 중성자는 몇 개냐? 질량수는 얼마냐? 질량수는 표시된 대로 35죠.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를 더해서 얻어지니까 중성자는 18. 전자는 몇 개냐? 특별히 이제 다른 표시가 없으면 양성자와 똑같다고 표시해주면 돼요. 화학 반응을 표시하다 보면 CL 위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이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전자가 하나 왔다는 얘기죠. 음전화가 됐으니까.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전자는 18개.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18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CL 17에
7이다. 여기다 마이너스 있다. 그러면은 양성자는 17개, 중성자는 20개, 질량수는 37개, 전자수는 18개. 또 다른 동위 원소에는 Na11에 23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양성자는 원자 번호니까 11개, 중성자는 계산해보면 23에서 11 빼면 12개, 질량수는 그냥 매스라고 하면 되는데, 매스 넘버 이렇게 되는데, 얘는 23번.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 개수에서 생각하면 이게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전자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10개. 이렇게 됩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를 않아서 더 나가기는 좀 그런데, 이 현대 원자론의 내용은 아무래도 이건 어려워서 그냥 화면만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과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과제는 동위원소의 표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16번 문제가 오늘의 과제예요. 이렇게 A, B, C, D, E.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음의 동위원소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는 전자들의 개수는 몇 개냐. 여기 보니까 뭐 제약, 그쵸? 약물에 관련된 물질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A, B, C, D는 개수를 쓰는 거고, E는 각각의 A, B, C, D가 원소 이름이 뭐냐 찾아 적는 겁니다. 주기율표, 인터넷에서 주기율표를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주기율표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열고 거기서 원자 번호들이 여기 이제 있으니까 원자 번호를 찾아서 이름을 먼저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번에 있는 이 경우에 위에랑 똑같으니까 이 경우에 풀어본다 생각을 하면 자 26번을 먼저 주기율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주기율표에서 그러면은 철이에요. 철. 그러면 양성자는 26번이니까 26개, 중성자와 질량수 매스 넘버,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양성자는 26개, 질량은 58, 중성자는 요 차이가 될 테니까 얼마인가요? 32, 중성자는 32. 전자는 일렉트론, 전자는 양성자와 이제 같다고 놓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 2가라고 해놨으니까 전자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24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양성자, 중성자, 질량수, 질량수는 여기 없으니까 있는 대로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만 세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세었으면 나중에 답을 쓸 때는 각각 개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의 표시법에 의해서 이제 이 경우라고 하면 철 26번의 질량이 58 전하가 플러스 2니까 위에다가 2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철이라는 걸 적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적고 동위원소 표시법에 맞게 크게 원소 기호를 적고 좌측에 첨자를 적고 전하가 있으면 전하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16번 문제를 풀어서 내는 걸로. 낼 때는 이메일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dya98 at 한메일.net 많이 쓰는 한메일.net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언제든지 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누락이 돼도 이메일을 찾아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불편하니까 자, 이메일로 목요일 날 내면 좋다 그랬죠. 금요일 날 내는 것보다 목금토일까지 아무 때나 내도 되지만 일찍 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현대 원자론부터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